이번에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이란 그 무엇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야기 시작에서 끝까지 전개되는데 얼마만큼을 소개하냐는 작가의 의도에 달렸습니다. 작가에 따라 불가항력의 사건을 불쑥 던져놓기도 하지만 사건은 주로 인물들이 만들어냅니다. 사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인물들이 주제문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가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두서없이 제시해버리면 독자는 혼란에 빠질 뿐입니다. 원칙을 세우고 이야기 현실 속에서 주인공과 반동인물 혹은 반동 개념이 어떻게 치고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많은 소재들 가운데 이야기에 필요치 않는 것은 버리고 주제문에 맞게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자에게 이를 발단, 갈등, 전개, 절정, 파국, 결말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이 구성의 순서를 작가 의도에 따라 뒤바꿀 수는 있겠죠. 절정을 맨 앞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갈등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사건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은 갈등들을 모아 큰 이야기 줄기를 만들고 각각의 작은 갈등들을 장면 속에서 처리하여 연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들은 반드시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현실의 사건과 이야기 속의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즉, 어떤 갈등 때문에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 갈등, 그리고 다음 갈등이 일어나는 형식으로 연관관계를 만들어야 독자가 의도한 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현실과 많이 다르죠. 현실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서로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가공의 현실이고 극화된 이야기를 듣거나 시청하였을 때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독자는 갖게 됩니다. 배경은 이야기 속 인물들과 사건의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하게 하며 작가가 보내는 암시를 캐치하도록 도와줍니다. 배경은 주제문에 연관되도록 묘사를 해야 합니다. 사건이 언제 어느 곳에서 벌어지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코미디로 비추어질 수 있고 비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글쓰기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묘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며 현실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유 묘사도, 즉 은유나 직유 같은 것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배경을 소개할 때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대한 묘사를 해야 하고 배경을 깔고 인물들이 그 속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는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밤,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암시하거나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날짜와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경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계절과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건이 진행함에 따라 흐르는 극중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작가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시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는 여러 장소들이 등장하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쓰기 전에 이 장소를 한번 열거해 보세요. 장소를 묘사할 때는 정확한 명칭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가가 상상 속의 장소라도 반드시 이름을 붙여주세요. 상상력과 기억력을 동원하여 그것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야기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소가 이야기의 배경으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장소들을 오감을 이용하여 주제문에 맞게 자세히 묘사를 해보세요. 장소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드라마 혹은 연극의 대본, 단편소설 혹은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겪은 실화를 이야기로 소개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스토리텔링의 요소들과 기법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작가이자 문학평론가인 스티븐 무어는 소설 쓰기란 작가 혼자서 모든 배역들을 맡은 오페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작가는 기억 속의 실존 인물들이 될 수는 없지만 이야기 속에서 묘사하는 인물들은 글쓴이가 머릿속에서 각색하고 연기하는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곧 한 편의 연극이라면 글쓴이는 자신이 만들어낸 등장인물들의 연기를 하는 1인 다역 배우이죠. 이야기 쓰기는 먼저 형상화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형상화 작업이란 사건을 설정한 후 눈을 감고 잠정적 주제문에 맞춰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의 조각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이고 그 분위기는 어떻고 등장인물은 누가 있는지 주인공은 그리고 그 주인공과 대적하는 인물, 사물 혹은 개념들은 누가 무엇이 있는지 이들이 지닌 특성들은 무엇인지 사건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 시작할지 갈등은 어떻게 그릴지 주인공들은 이들과 어떻게 엮여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의 긴장은 어떻게 고조시킬 것인지 절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마무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 구성 단계에서 생각한 이야기에 가미해 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은 주로 머릿속에서 영상 처리 방식으로 행하며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전에 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고안이라 합니다. 고안의 작업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작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글쓰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고안한 방법에 입각하여 모은 재료들로 이야기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글쓰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고안한 방법에 입각하여 모든 소재들로 이야기의 개요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앞에서 소개한
이야기의 모든 요소들과 기법들을 종이에 써놓고 가능하면 이들에 대해 자세히 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체적일수록 글을 쓸 때 고생을 조금은 덜하죠. 개요가 작성이 되고 나면 주제와 주제문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반드시 소재들을 주제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선 자신이 원하는 기법들을 결정하죠. 우선 서술의 관점을 결정하죠. 즉 서술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인칭 주관적이냐 아니면 3인칭 객관적이냐 작가가 알아서 결정해야 합니다. 서술 방법은 어떤 서술 방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거기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어떤 배경을 도입할 것인가, 장소와 시간은 그리고 분위기는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제문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반동인물도 소개합니다. 주인공에 반작용하는 대상은 인물이 아니면 모순된 관습이나 법에 대항한 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주인공이 다른 인물이나 대상과 어떤 갈등을 겪는지 보여줍니다. 갈등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묘사도 적절히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깔아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장면들은 서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장면들 속에서 인물들을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가는지도 서술하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적 구성, 회상적 구성 혹은 의식의 흐름 기법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구성 방법을 택하고 발단, 갈등, 전개, 절정, 파국, 결말의 순서대로 아니면 작가가 의도하는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를 이끕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야기란 문제가 발생하여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각 장면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서술하고 묘사를 합니다. 묘사를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이면 좋습니다. 이 묘사 방법들은 주제문과 인물에 맞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어떤 장면에서 말을 나눌지도 생각해 보세요. 즉, 어떤 장면에서 어떤 대사를 나누는지도 생각해 보고 대사들의 표현을 인물에 맞게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스릴과 서스펜스를 어떻게 가미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정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폭탄 터지듯 터져야 합니다. 즉,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절정 단계에서 독자들이 작가가 제시한 주제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절정 단계에서 이야기의 의미를 독자가 오감으로 느끼도록 작가는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목적은 역시 독자들이 재미를 느껴야 하고 그 무엇을 배워야 하는 데 있습니다. 잘 짜인 이야기란 위에서 설명한 이야기의 요소, 구성의 요소 및 서술, 묘사, 대화 등 여러 기법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이를 최적의 표현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야기 글쓰기가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까닭은 작가가 자신이 상상하는 마음대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다큐멘터리 작가가 스토리를 쓴다면 이렇게 상상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서술하고 묘사하고 대화를 삽입할 때마다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야 합니다. 즉 장면을 소개할 때마다 반드시 고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픽션과 넌픽션의 차이입니다. 픽션을 보거나 읽거나 하고 나서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스토리텔링의 장르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의 기본적인 룰과 기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습작을 많이 하고 나면 경험이 축적되어 이들을 응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 향상하게 되죠. 그리고 극작가, 소설가 혹은 다큐멘터리 작가로 나설 수 있게 되죠. 아니면 최소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 독자들에게 들려주며 기쁨을 안겨줄 수는 있겠죠. 그럼 다음 편에서는 이야기를 쓸 때 도움을 주는 고안 방법을 소개하고 그 후엔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야기 작품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